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유교의 대표 경서를 일컬어 사서 삼경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사서는 대학, 논어, 맹자, 중용을 말하며 삼경은 시경, 서경, 주역을 말하는데요. 정자는 사람이 지녀야 할 덕을 제일 먼저 배울 때 꼭 거쳐야 하는 인문서로 대학을 꼽았습니다. 세상의 풍파에도 나를 지켜낼 수 있는 마음가짐이 더욱 절실한 요즘에 수천 년을 이어온 지혜의 보물창고를 한번 열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흔, 논어를 읽어야 할 시간으로 동양고전 강동 열풍을 일으킨 신정근 교수의 신간 일일 일수, 대학에서 인생의 한 수를 배우다입니다. 21세기 북스에서 출간했는데요. 저자인 신정근 교수는 현재 성균관대 유학대학 교수입니다. 서울대학부에서 동양과 서양 철학을 공부했고 동양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50. 중용이 필요한 시간, 동양 철학, 인생과 맞짱 뜨다, 불혹과 유혹의 사이 등 다수의 책들을 출간했고 또 방송 강연 등을 통해 동양 고전의 매력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서문에서 이 책을 쓴 취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나는 리더, 인성, 배움 등의 맥락에서 대학을 읽으면서 우리가 얇은 자아에서 두터운 자아로 거듭나기 바란다. 얇은 자아는 세상을 살면서 외부의 충격을 받으면 금세 강한 상처를 받아 스스로 버텨내지 못하고 무너진다. 반면 두터운 자아는 외부의 충격을 받더라도 얼마든지 흡수하고 또 적절하게 대응하여 스스로 지켜내면서 끊임없이 강해질 수가 있다. 우리가 인성과 배움을 통해 진정한 리더로 거듭난다면 두터운 자아를 가질 수 있다. 두터운 자아는 외부의 자극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이 옳다고 여기는 독선적 자아와 다르다. 우리 사회는 대입, 취업, 승진 등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는 진입에 많은 관심을 쏟지만 막상 진입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네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방관한다. 이로 인해 진입에 대한 두려움이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무대 공포증으로 나타나고 진입 이후에는 그렇게 노력했지만 별거 없다는 식의 우울증으로 나타난다. 자아가 한없이 작아지고 자존감이 끝없이 낮아진다. 사소한 일에도 벌컥 화를 낸다. 대학을 함께 읽다 보면 어떠한 자극에도 나를 지켜내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여 어떠한 물음에도 대응할 수 있는 두터운 자아를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인생에서 필요한 10개의 키워드를 선정해서 총 10강으로 구성하고 다시 50개의 단어를 선별하여 그 주제에 맞게 대학의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4개의 글을 부분 발췌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맹목, 봐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현대사에서 가장 인상 깊은 사건을 꼽으라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말할 것이다. 그러나 1997년 연말 외환위기로 인해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를 받게 된 사건에는 이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사건이 일어나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왜 몰랐을까? 대비를 할 수 없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 국가 부도와 같은 엄청난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굴절시키는 크고 작은 사건, 즉 왕조 멸망, 침략전쟁, 기업부도, 기술 유출, 건강 이상 등에는
반드시 사전 징후가 있다. 리더가 그걸 눈치챈다면 대비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속절없이 당하게 된다. 1997년의 외환위기는 누구도 그 징조를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다. 무슨 일이 있겠어? 라는 막연한 기대와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라는 과도한 신뢰는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게 한다. 맹목이 멀쩡한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이다. 재발을 막으려면 맹목에서 눈을 떠야 한다. 신부재언, 시의불견. 마음이 깃들지 않으면 봐도 보이지 않고 청이불문, 시기부지기미.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 마음이 깃들지 않으면 봐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 어는 어찌, 이에, 여기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특정 대상이 아니라 마음이 깃드는 무엇을 나타낸다. 즉, 마음이 무엇에도 깃들지 않았다는 맥락이다. 시와 견, 청과 무는 각각 보다와 듣다라는 뜻이다. 다만 시와 청은 그냥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린다는 점을, 견과 무는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는 의지를 나타낸다. 즉, 사람이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있으니 뭘 보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새소리가 난다고 해도 뭘 들었다고 할 수 없다. 이때 무엇이 있었는데 보고 들었냐고 물으면 없다고 할 것이다.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먹는 일도 마찬가지다.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숟가락을 들어 음식을 입안에 넣어도 깨작깨작 씹을 뿐이다. 이때도 음식을 먹긴 먹지만 무슨 맛인 줄 모르고 먹는 것이다. 그만큼 사람의 일에는 마음의 소재가 중요하다. 심재부어는 중의적 의미를 나타낸다. 마음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말은 동시에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는 말이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대화 중에 한눈을 팔고 있을 때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얼버무리는 장면을 상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인용문에 불자를 다 빼면 글의 맛이 달라진다. 마음이 깃들면 보면 보이고 들으면 들리고 먹으면 그 맛을 안다. 불자가 있는 원문과 불자를 뺀 글의 차이는 무엇을 말할까?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이 핵심이라는 뜻이다. 이는 동양 철학에서 아주 강조하는 말로 순자는 마음이 몸의 리더이다라고 했고 왕양명은 마음은 몸의 주인이다라고 말했다. 마음이 깨어 있어야 사람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두 눈으로 지켜보고 두 귀로 듣고 입으로 맛보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리더가 교묘히 법망을 피해 부담해야 할 세금을 피하려 한다거나 다른 사람을 속여 이익을 한몫 챙기려고 하거나 가족의 편의를 위해 엄격한 규정을 느슨하게 풀려는 마음을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 리더의 마음은 지켜야 할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에 온통 신경을 쓰게 된다.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마음이 두 가지 역할을 하여 자아가 분열되는 형국에 놓인다. 이렇게 되면 마음이 지켜야 할 곳에 집중하지 않으니 봐도 보일 리가 없는 것이다. 정치의 리더가 지지자의 환호에만 주목하고 반대파의 건전한 비판을 무시하거나 임기 연장을 위해 뒷감당을 하지 못할 대형 사업을 벌인다면 기업의 리더가 자신의 재무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대출에 의존해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고
선두업체와의 기술 격차를 인정하지 않은 채 공학적으로 사업의 생태계를 바꾸려고 한다면 무엇을 봐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시의불견이 될 것이다. 1997년에도 고위공직자, 최고 경영자, 시민 중에 정권 말에 챙겨야 할 일을 챙기지 않거나 감시가 느슨한 틈에 사익을 공익으로 포장한 사람들이 있었던 탓에 그냥 징조도 넘기고 경계음도 듣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마음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 마음이 깃들면 보면 보이고 들으면 들리고 먹으면 그 맛을 안다. 쇄신. 나날이 새로워지다. 동아시아 철학의 핵심을 한자로 말하라고 하면 화라고 할 수 있다. 화는 바뀌다 라는 뜻이다. 바뀌다 라는 뜻에는 태어나다, 죽다, 가르치다 라는 뜻도 들어있다. 사람을 가르치면 가르치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고 사람이 태어나면 없던 사람이 생겨나는 것이고 죽으면 있던 사람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처럼 화는 이전과 이후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가리킨다. 대학에는 개념으로서의 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대학에서 화를 논의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 대학에서는 화 대신에 신자로 변화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신은 새롭다, 새로워진다는 뜻이므로 그 안에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는 의미를 함축한다고 할 수 있다. 탕지 반명활. 탕임금의 반명에 의하면 9일신. 진실로 어느 날 이전보다 새로워졌다면 1일신. 나날이 새로워지고 우일신. 더욱더 나날이 새로워져라. 탕지 반명활. 9일신, 1일신, 우일신. 탕임금의 반명에 의하면 진실로 어느 날 이전보다 새로워졌다면 나날이 새로워지고 더욱더 나날이 새로워져라. 탕은 상나라를 세운 시조이다. 반은 세수대야를 가리킨다. 명은 색이다, 명심하다라는 뜻으로 사람이 꼭 지켜야 하는 가르침을 늘 접하는 장소나 물건에 새기고 볼 때마다 그 의미를 되새긴다는 의미다. 앉는 자리 근처에 글을 써두면 좌우명이 되고 장소나 물건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두면 명심이 된다. 오늘날 길거리에 어지럽게 걸려있는 현수막의 홍보 문구와는 격이 다르다. 현수막이 홍보성 선동이라면 반명은 스스로 끊임없이 돌아보게 하는 지속적인 자성의 활동이다. 반명의 9글자는 리더는 지금보다 나은 단계로 나아가라는 주문과도 같다. 탕임금은 당시 이상적인 리더로 간주되었으므로 변화할 게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변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임금이 자신에게 신을 요구했다는 것은 그가 스스로 자신에게 끝없이 변화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이 변화하고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성인에 이를지언정 신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자신을 끊임없이 개선하는 무한혁신을 요구한 것이다. 자존. 마음을 단련하고 몸을 배양하라. 체는 일반적으로 몸의 일부를 가리킨다. 이를 체육, 체조, 해체라는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신은 전신, 상반신, 팔등신을 가리키는 용례가 있지만 육체만을 가리키지 않고 인격체라는 의미도 있다. 수신이라고 하면
몸의 근육을 키우는 신체 단련만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거나 흔들리더라도 바로 제자리에 돌아오는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활동으로 이해해야겠다. 자천자 이지어 서인. 천자에서 서인에 이르기까지 일식의 이수신 위본. 하나같이 모두 심신의 수양을 기본으로 한다. 천자에서 서인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모두 심신의 수양을 기본으로 한다. 왜 수신이 중요할까? 특히 천자에서 서인이라고 하여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왜 그토록 수신의 의의를 강조할까? 몸을 움직이고 물건을 들려면 몸의 근육이 필요하듯이 다른 사람과 어울리며 상처받거나 하던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고민할 때 마음의 근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마음의 근육이 없으면 생각이 극단으로 흐를 수 있고 끝까지 해보기보다 도중에 그만두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나는 얇은 자아와 두터운 자아라는 말을 사용한다. 얇은 자아는 외부의 충격과 공격에 쉽게 무너진다. 주위 사람이 별 생각 없이 한 말에 당사자는 가슴앓이를 하며 힘겨워한다. 그냥 흘려 넘기지를 못하고 마음에 담아서 끙끙 앓는 것이다. 요즘에는 SNS의 활동이 늘어나면서 댓글에서 천당과 지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악성 댓글은 많은 사람을 괴롭히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포털 사이트에서 체육과 연예 기사 등의 댓글을 다는 기능을 없애는 추세이다. 한편 두터운 자아는 주위의 반응을 가려서 대응한다. 악플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받아들이고 터무니없다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인격 모독 등 큰 문제가 될 경우에는 법에 호소해 대처할 수 있다. 또 자신을 칭찬한다고 해서 마냥 좋아하지 않고 가려서 받아들인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수신을 주위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고 말을 취사선택하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꿋꿋하게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활동으로 이해할 만하다. 따라서 헬스장에서 몸을 단련하듯이 독서와 자아성찰을 통해 마음을 닦아야 한다. 우리는 이황의 수신 10분에서도 수신이 신체를 단련하는 일에 한정되지 않고 심신을 닦아 인격을 가꾸는 활동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뜻을 세우는 입지. 성현이 되기를 목표로 하고 털끝만큼도 뒤로 물러나려는 생각을 하지 마시오. 몸가짐을 조심하는 경신. 발, 손, 눈, 입, 말소리, 머리, 숨, 선자세, 낯빛에서 각각 바른 모습을 지키고 잠깐이라도 흐트러지는 태도를 보이지 마시오. 마음을 다스리는 치심. 마음을 깨끗하고 고요하게 유지하고 흐릿하고 어지러운 상태에 놓이게 하지 마시오. 책을 읽는 독서. 의리를 깨달아야지 말과 표현에만 매달리지 마시오. 주장을 하는 발언. 말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하며 이치에 맞게 해 사람에게 도움이 되게 하시오. 행동을 자제하는 재행. 반드시 바르고 곱게 하고 도리를 잘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마시오. 집안을 건사하는 거가. 효도하고 공손하며 인륜을 지키고 은혜와 사랑을 돈독하게 하시오. 사람을 만나는 접인. 진실과 신의로 대하고 두루두루 사랑하고 현자를 더욱 가까이 하시오.
일을 처리하는 처사. 의리의 소재를 철저히 분석하고 분노를 누르고 욕심을 줄이시오. 시험을 치는 응거. 득실에 얽매이지 말고 평안하게 치른 다음 천명을 기다리시오. 이황의 수신시푸는 수신위본을 잘 풀이하여 몸과 마음, 가정과 사회생활을 다스리는 수양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 사실 수양은 삶의 현장을 벗어날 수 없다. 혼자 있을 때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과 어울리며 휘둘리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혼자 있을 때도 강하고 여럿이 있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두터운 자아가 될 수 있다. 편애. 제 자식의 나쁜 점을 모른다. 여러 사람이 음식점에 가서 주문해놓고 음식이 나오면 꼭 동료의 음식이 더 맛있어 보인다. 이를 보고서 나도 저걸 시킬 걸 하며 후회하는 사람도 있고, 한 숟가락만 먹을 수 있느냐는 사람도 있고, 간도 크게 아예 바꿔 먹자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이때 음식을 바꿔놓고 동료의 음식을 보면 그게 더 맛있어 보이지 않을까? 사람은 비행기를 만들어 하늘을 날고 우주선을 만들어 행성을 여행할 정도로 대단하지만 음식 주문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진다. 음식 주문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인용문에서 예를 들고 있듯이 사람은 자기 자식의 좋은 점만 보지 나쁜 점을 보지 못한다. 물론 현실에서는 그 반대도 있다. 좋은 점은 보지 못하고 공부를 못하는 점만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또 자기 집안의 농작물이 잘 자라는데도 다른 집에 비해 못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주인은 이러한 현상을 보고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다. 역시 대가답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대학의 원문만큼이나 새겨볼 만하다. 사랑에 빠지면 밟지 못하고 이득을 탐하면 만족할 줄 모른다. 고원 유지 왈.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인막지 기자 지약. 사람은 자기 자식의 나쁜 점을 알지 못하고 막지 기묘지석. 자기 집의 벼가 크게 자란 사실을 알지 못한다. 차위 신불수 불가이 제기가. 이는 몸을 수양하지 않으면 집안을 가지런하게 못한다는 점을 말한다. 고원유지 왈. 인막지 기자지약 막지 기묘지석 차위 신불수 불가이 제기가.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사람은 자기 자식의 나쁜 점을 알지 못하고 자기 집의 벼가 크게 자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이는 몸을 수양하지 않으면 집안을 가지런하게 못한다는 점을 말한다. 사실 편애가 끝이 아니다. 왜 자신의 자식과 벼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지 한 단계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마태복음에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하는데 대학의 원문과 비슷한 맥락이다. 이렇게 보면 동서양 모두 나의 것과 남의 것을 제대로 보는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 대학의 원문에 소개된 속담의 원뜻은 바로 자기 객관화에 있다. 다른 사람은 내가 아니고 나의 가족이 아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처럼 다른 사람에게 사소한 잘못이나 하자가 있으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을 듯해도 용케 찾아낸다. 그리고 왜 이렇게 하느냐 하고 타박하고 왜 저렇게 하지 못하느냐 하고 질책한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당사자가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뭔가 큰일이 일어난 듯이 호들갑을 피운다고 생각한다. 대학에 소개된 속담대로 자신의 자식은 단점이 하나도 없고 자신의 곡식은 다른 사람의 곡식에 비해 잘 자라지 않는다고 본다. 사람은 자신, 제 자식, 제 소유물에 대해 객관화가 되지 않아 좋은 것은 나쁘게 보이고 나쁜 것은 좋게 보이는 것이다. 사람이 막지 기자 지악처럼 자기 객관화를 하지 못하고 편견과 선입관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넘어 집안을 관리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문제가 수두룩하게 일어날 수 있다. 먼저 집안에서도 자식과 친척들로부터 왜 큰애만 오냐오냐 하느냐, 딸과 아들을 차별하느냐, 왜 형제간 우애를 해치느냐 등의 소리를 들을 것이다. 지역사회에 나가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다. 왜 당신 가족들만 챙기느냐? 다른 집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지. 하는 일이 공정하지 않아 등의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현대사회는 다른 어떤 가치보다 공정을 중시한다. 다들 노력하고 수준 차이가 크지 않으니 절차상 조그마한 하자가 있거나 기준에 허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당장 문제 제기를 한다.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은 이제 가장 핫한 뉴스의 소스 중 하나가 되었다. 만인이 주시하는 만큼 게시된 문제가 공감을 얻으면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청원에 올리기 전에는 개인의 문제나 의견이었던 것이 크게 호응을 얻으면 국민적 관심사가 된다. 공정은 내가 하고 싶거나 하기 싫다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데 꼭 존중해야 할 가치가 되었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 무슨 편견에 갇혀 공정을 해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한다.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oldies but goodies 란 표현이 있습니다. 오래되었지만 정겹고 좋은 음악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인데요. 이처럼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지만 시대를 관통해 내 삶의 통찰을 얻게 하는 이런 고전으로 마음을 단단히 다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 50수가 실려 있으니까 하루에 한 수씩 정독하다 보면 50일 후엔 많이 달라져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